고요. 자, 그래서 차원에 대해서 설명할 텐데요. 차원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드디어 우리가 많이 듣던 2차원, 3차원 또는 아주 특이한 사람들은 우리 4차원이라고 하죠. 그런 차원 얘기를 하는데 그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우리 선형계에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드디어 말로만 뭐 저는 4차원이야 아니 뭐 우리 2차원 평면 이런 말의 차원의 의미를 이제 여러분이 정확하게 제대로 이제 처음 공부하시는 겁니다. 별거 아닙니다. 자, 벡터 공간의 기저를 B라고 하면 차원이라고 하는 거는 기저의 개수를 말합니다. 기저의 원소의 수. 간단하죠. 근데 어떤 경우는 유한 차원인 경우도 있고요. 기저의 개수가 무한인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따라 유한 차원, 무한 차원 이렇게 나눠서 구별해서 얘기하기도 합니다. 참고하실 점은 뭐냐면 벡터 공간의 기저는 여러 개 있다고 했죠. B도 있고 C도 있는데 예를 들어 얘는 2개고 얘는 3개면 그러면 2개니까 2차원이라 불러야 되고 C라고 생각하면 3개니까 3차원이라 불러야 되나 이렇게 혼란스러울 수가 있죠. 그런데 기저의 개수는 기저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개수는 항상 같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혼동의 염려가 없어요. 2차원이면 다 기저는 다 2개란 얘기고 하나가 3개면 모든 다른 기저도 다 3개씩 돼서 3차원이라고 되는 겁니다. 고요. 여기 무한 차원인 경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무한 차원인 경우에 예를 하나만 들어드리면 다항식들이 있었죠. 다항식들. 이거의 기저는 잘 보시면 잘 생각해 보시면 이런 x의 거듭제곱들 가지고 만들면 가능합니다. 이거는 무한인 경우는 사실 정확하게 얘기를 하진 않았는데 이 정도만 한번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Rn 공간은 표준 기저 생각하시면 되겠죠. 1, 0, 0, 0, 0, 1, 0, 0, 0, 0, 뭐 이런 쭉 해서 즉 E1부터 EN까지 총 N개니까 차원은 N이 되는 거죠. 자, 다음 예제를 보시면 자, 주어진 이 두 벡터가 기저가 되는지 그리고 우리 앞에서 이제 요 좌표라고 하는 거였는데요. 요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저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보냐고 하면 이걸 그냥 2개를 붙여서 행렬식을 계산하는 거고 이건 쉽죠. 2x2니까 그냥 1이죠. 0이 아닌가 따라서 B는 기저가 됩니다. 자, 요거는 뭐냐면 이제 보시면 E1은 표준 E1만 보겠습니다. 1,0이죠. 1,0 1,0을 얘를 V1 얘를 V2라고 할게요. 얘를 V1의 어떤 이쪽 B도 기저니까 V1, V2의 1차 결합으로 나타낼 수가 있죠. 그 앞에 각각 스칼라들을 열로 그러니까 세로로 써주는 걸 의미합니다. 자, 2개 한번 잘 보세요. 10, 12 잘 보시면 참 V1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그냥 V1은 1배, V2엔 0배 해주면 되죠. 따라서 이게 무슨 의미냐? E1이라는 벡터를 기저 B로 나타낸 좌표는 바로 뭐가 되냐면 B에 의한 좌표는 얘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열 벡터로 열 행렬로 써줍니다. 자, 이 2는 한번 보시면 0,1인데 자, 얘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죠? AV1, BV2 해야 되는데 자, 요거는 이것도 어렵진 않은데 다음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자, 요거를 어떻게 표시하냐면 이거를 전치해 줬다 생각하시고 열 벡터로 표시해줍니다. 열 벡터로 표시를 해요. 그리고 좌우를 바꿔줄게요. 그러니까 V1은 어떻게 되냐면 1, 0이 되고요. A 곱하고 V2는 2분의 1, 1이죠. 이거에 B배가 되고
이제 왼쪽에 있는 거 오른쪽에 왔으니까 이 2는 0, 1이죠. 예. 예. 이렇게 열벡터로 바꿔줍니다. 바꿔주면요. 예. 자, 이거 답은 쉬워요. 답은 뭐 바꿀 필요도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좀 더 복잡한 경우에 어떻게 풀면 되는지를 설명하기 위한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또 어떻게 정리할 수가 있었죠? 이렇게 열벡터들의 1차 결합은 그거를 묶어준 이런 행렬에 이렇게 곱한 거죠. 예. 얘는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이런 행렬 방정식의 해를 구하면 되는 겁니다. 얘는 바로 여기가 바로 뭐냐면 E2라는 벡터를 B에 표시한 좌표가 되는 건데 그거 그냥 해예요. 이런 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계산은 뭐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저가 주어져 있고 어떤 V의 좌표를 구하고 싶으면 그거는 기저들 가지고 이렇게 행렬을 만들고요. 기저들 가지고 만들고 이쪽이 V죠. 예, V에 해를 구하는 건데 그건 우리가 그 첨가 행렬이라고 했죠. 예, 이 첨가 행렬을 푸는 거라는 거죠. 첨가 행렬.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이 기저들을 세로로 써야 돼요. 예, 세로로 쭉 써서 붙여가지고 행렬 만들고 마지막에 V로 나타내는 건데요. 그 해를 구하는 거는 결국 가우스 조단 소법을 써서 얘들을 기약 사다리꼴로 만들고 나면 이쪽이 바로 해가 되는 거였습니다. 우리 잘 가물가물할 텐데 여기 1.3절이거든요. 예, 교재에 해당되는 부분 한번 찾아보셔가지고 뭐 그런가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다시 한번 확인을 꼭 하시고요. 예, 이걸 푸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런데 여기 한 가지 기약 사다리꼴을 만들 때 여기가 꼭 단위 행렬 되는 게 아닌데요. 기저가 되면은 단위 행렬이 됩니다. 예, 그리고 단위 행렬이 아니면 기저가 아닌 거였어요. 그러니까 단위 행렬과 행동치냐 아니냐 역시 1.3절에 보면 나오는데 그게 연결이 되는 거고요. 기저면 단위 행렬이 됩니다. 예. 그래서 다음 같은 예제인데 예제를 세이지로 푸는데 자, 여기 다 준비해 놨습니다. 그죠? 예. 시간이 너무 많이 가면 안 되니까. 자, 이 예입니다. 자, 잘 보이시죠? 예. 자, 우리 교재에 있는 예고요. 자,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세 개의 벡터들을 열 벡터로 썼습니다. 여기 처음이 모양인데 1 곱하기 3이 아니고 3 곱하기 1, 그러니까 이걸 세로로 썼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리고 V도 마찬가지로 세로로 써줬고, 그래서 이 V를 V1, V2, V3라고 하는 세 개 벡터의 1차 결합으로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 건가 하는 건데, 자, 실행을 해보면, 나왔죠. 자, 보시면 여기 왼쪽이 단위행렬 모양이 아니죠. 이게 무슨 의미냐? 이 세 벡터가 기저를 이루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단위행렬과 행동치가 아니란 얘기죠. 자, 그러면 이건 기저가 아니고, 그러니까 문제 조금 책에 우리 교재 오타에 조금 오타인 부분이고요. 예. 자, 그래서 좀 바꿔야 되는데 그냥 마지막 숫자를 4로 할게요. 4로 조금 바꿔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물론 기저가 아닐 수 있지만 이렇게 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시면 책하고는 좀 결과 다른데, 자, 왼쪽에 있는 세 개까지만 보시면 단위행렬이죠. 모양이 단위행렬. 즉 이 경우에는 이 세 벡터 V1, 2, 3가 기저를 이룬다는 걸 확인했고요. 그리고 V라는 이 네 번째 벡터가 이 기저 세 개로 이루어진 기저의 1차 결합 그 좌표를 알 수가 있습니다. 8, 2, 마이너스 2분의 3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V1의 8배, 그리고 V2의 2배, V3의 마이너스 2분의 3을 곱해서 더하면 V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저인 거 확인했고, 맨 오른쪽 네 번째 열이 좌표가 되는 겁니다. V의 좌표가 되는 수가 있고요. 자, 다시 돌아와서 자, 이제 남은 얘기들은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결과적으로 어떤 얘기냐면, 기저의 개수가 일치한다. 이 얘기인데요. 그걸 위해서 먼저, 1차 독립 극대 부분 집합. 예, 말이 많이 어렵죠. 예. 예. 1차 독립인 부분 집합이에요. C가 1차 독립인데, 예. 극대라고 하는 건 뭐냐면 C보다 더 큰 부분 집합이 있으면 그 더 큰 부분 집합은 1차 독립이 더 이상 유지를 못한다는 거죠. 예. 제가 얘기했듯이 1차 독립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딱 노는 애가 없는 거죠. 예. 나머지 애들 가지고 그 사람이 없어도 나머지 그 벡터가, 너무 사람하고 얘기하면 안 되니까, 그 벡터가 없어도 나머지 벡터가 그 벡터 역할을 다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1차 그러니까 나머지 벡터들로 그 원래 벡터 역할을 다 해줄 수가 있는 거면 그 벡터가 필요 없게 되는 거니까, 그런 게 1차 족속인데, 1차 독립 극대 부분 집합이라고 하는 건 더 낄 자리가 없는 거죠. 예, 더 낄 자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뭐 평면이라고 하면, 예, 이런 평면이면, 자, 1차 독립인 거 하나짜리는 0벡터가 아니기만 하면 되죠. 0벡터가 아니기만 하면 하나짜리 1차 독립이 됩니다. 자,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가 하나 더 집어넣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하나 더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면을 2차원이라 부르는 건데, 지금 하나 벡터뿐만 하나 더 집어넣을 수 있는데, 하나 더 집어넣을 때 이렇게 평행이 되게 집으면 얘는 안 돼요. 얘는 1차 종속이 되고요. 여기야 평행이 아니게 집어넣으면 2개까지는 집어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얘는 2차원이라 불리우는 이유는 뭐냐면, 세 번째는 집어넣을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아무리 잘 집어넣어도 이 2개를 잘 결합하면 이 세 번째를 V1, V2 가지고 세 번째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차 독립이고 더 이상은 집어넣을 수 없는, 그러니까 예, 그런 부분 집합을 1차 독립 극대 부분 집합이라 하는데, 사실은 이게 결국 기저가 될 겁니다. 예, 보셔야 되고요. 정리, 두 가지 정리가 중요한 게 있는데요. 자, C가 1차 독립인 부분 집합이면, 예, 그러니까 각자 다 제 역할을 하는 거죠. 모든 벡터가 다 제 역할을 하면 어떤 정리가 있냐면, 거기다 몇 개 더 집어넣는 거예요. 몇 개 더 집어넣어서 C를 포함하는 기저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몇 개 더 집어넣어서 여전히 1차 독립이지만 이제는 전체를 다 만들어내는, 원래 C가 전체를 다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었다면 몇 개를 더 추가해서 여전히 1차 독립이면서 전체를 생성하도록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기저니까요. 예. 그게 가능하다는 게, 예, 정리 33, 15입니다. 예. 증명은 이제 B를, 이제 C를 포함하는 1차 독립 극대 부분 집합이라고 하면, 얘가 왜 기저냐? 자, 두 가지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예,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이 B가 기저가 된다는 건데, 두 가지 얘기를 해야죠. 1차 독립. 근데 이건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여기 1차 독립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당연히 성립하는 거고, 두 번째 뭘 체크해야 되죠? 예, 전체를 생성하느냐, 이걸 체크해야 되니까 V를 아무거나 잡고요. 쭉 했더니 V가 그리고 B를 표시를 해야죠. 이렇게 N개의 벡터로 표시했다고 하면 이것들의 1차 결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적당한 스칼라가 있어요. 이걸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요 틀을 보여야 되는 건데, 이 프레임을, 자, 어떻게 접근하냐? 이 B에다가 V를 더 넣어줘요. 예. 그러면 B가 극대 부분 집합인데 이게 더 크면서 더 커졌잖아요. 그죠? 얘네들은 1차 종속이 될 수밖에 없죠. 종속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좀 중간에 교재에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예, 좀 시간상 너무 지금 강의가 이번 시간 길어지는 것 같아서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교재 보시도록 하고요. 그럼 요거 앞에 상수들을 곱해서 1차 종속이니까 0벡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얘네들 만들 수가 있는데, 이 상수값은 0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
요 상수들 모두가 다 0이 아닌 1차 종속이니까 적당히 0이 아닌 상수들도 몇 개 있어서 0벡터를 만들 수가 있었는데 얘가 0이 아니게 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정리하면 요 모양은 아니면 V를 정리할 얘네 나머지로 표시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똑같은 위에 C1과 밑에 C들이 다른 애들인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모든 벡터를 생성한다는 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정리입니다. 그래서 1차 독립인 벡터들이 있으면 거기에 몇 개 더 추가해서 기저를 만들 수가 있다는 내용이고요. 따라서 모든 벡터 공간은 기저를 갖는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0벡터만 있는 게 아니니까 아무 0벡터가 아닌 걸 하나 잡으면 얘는 1차 독립이거든요. 그럼 앞에 정리해서 어떤 거랬냐면 이걸 키워서 어떤 기저 B로 만들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모든 벡터 공간은 기저 B가 있습니다. 자, 정리 17번은 앞에 정리에 반대되는 내용입니다. 자, 전체를 생성하는 애가 있어요. D라는 부분 집합이 전체를 만들어요. 그럼 반대로 1차 독립은 아닐 수가 있겠죠. 1차 독립까지 되면 기저가 되는 건데 1차 독립이 아니면 전체를 만드는 건 변함이 없는데 몇 개 빼가지고 1차 독립이 되도록 만들어줄 수가 있다는 거죠. 굉장히 이제 여기도 뭐 1차 독립 극대 부분집합이라는 거를 이 얘기를 해서 잡으면 됩니다. 그러면 아까랑 거의 설명 뭐 우리 교재도 잘 나와 있지만 똑같은 이유로 여기 뭘 잡냐면 1차 독립 극대 부분집합을 D 안에 들어있는 잘 잡으면 그게 그 기저가 된다는 걸 마찬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좀 내용 잘 기억하셔야 돼요. 1차 독립인 애들이 있으면 그걸 키워서 더 집어넣어서 결국 기저를 만들 수가 있고 생성까지 만들어낼 수가 있고 전체를 생성하는 부분집합이 있으면 몇 개 좀 불필요한 애들을 없애서 1차 독립까지 붙여줄 수가 있다는 거죠. 기저가 되도록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자, 그래서 자, 어떤 차원이 한번 딱 정해지면 n 차원이다 그러면 그 차원보다 더 많은 벡터들은 반드시 1차 종속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종속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자, 지금 시간이 상당히 제 앞에 모든 수업 중에 오늘 이번 주 수업이 가장 길 것 같은데 자, n차원 벡터 공간이니까 n개짜리 기저가 있겠죠. 그걸 B라고 하고요. n개짜리 기저가 있고요. 자, 제가 잘못 썼죠, 여기. 오타네요. 그보다 더 많은 벡터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 U라고 하는 이 집합이 1차 종속이 된다는 걸 보여야 되는데요. 그 얘기는 이제 얘네들 가지고 0을 만들 수 있어야죠. 이 스칼라가 모두 0이 아닌 거 가지고 0을 만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자, 어떻게 하냐? 먼저 자, 기저 가지고 얘네들을 나타낼 수가 있죠. 이 m개를 기저 가지고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요. 자, 이 식을 여기다 대입을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면 아주 복잡하지만 대입해서 얘네들로 정리하는 거죠. V1부터 Vn까지로 정리합니다. 자, 이렇게 정리된다는 거 한번 여러분이 직접 수고스러워도 한번 정리 꼭 해보시면 정말 꼭 필요하고요. 자, 정리했으면 V1부터 Vn까지가 기저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1차 독립이라는 성질이 있으니까 이 앞에 곱해지는 스칼라들이 모두 다 뭐가 돼야 되냐면 다 0이 돼야 되죠. 그죠? 따라서 그건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거는 어떻게 쓸 수 있는 거냐면 이거는 C11, CM1 행렬의 곱을 이용하면 CN1, CMN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 A1부터 AM을 곱한 거거든요. 이렇게 0, 0 이런 경우입니다. 그럼 이쪽 길이가 얼마냐면 이쪽 길이가 M이고요. 이쪽 길이가 지금 N인 상황이거든요.
지금 미지수는 m개, 그리고 식은 n개인 상황이죠. 그리고 그 1.3조에 나오는 건데, 개수행렬이나 첨가행렬의 이쪽 상수가 모두 0이니까 이건 같아요. 해가 존재는 하는 거고, 미지수의 개수가 식의 개수보다 더 많기 때문에 무수히 많은 해가 존재하는 겁니다. 즉, 이 A1부터 AM, 이쪽 해 중에서 무수히 많은 해가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물론 00000 얘도 해가 되죠. 하지만 0000이 아닌 해도 있다는 얘기죠. 그죠? A1부터 AM이 모두 0이 아닌 해가 있다는 얘기는, 예, 여기 처음으로 돌아오면 얘네들을 1차 종속이 되도록 하는 스칼라가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따라서 1차 종속이 되는 거죠. 자, 이게서 중요한 게 뭐냐? 유한차원 벡터 공간이면 모든 기저의 개수는 모두 일치한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B라는 기저는 n개고 C라는 기저는 m개라고 하면, 그죠? 자, n개니까 n차원이 되는 건데, 얘네는 1차 독립이니까 C의 개수 m이 n보다 커지면은 종속이 되니까 말이 안 되죠. 그 얘기는 m이 n보다 같거나 작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B와 C의 역할을 바꿔버리면 이번에 반대로 n이 m보다 같거나 작다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항상 기저의 개수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 정말 긴 동영상이었는데 끝까지 잘 보셨는데요. 점검하겠습니다. 자, 우리 3.2절 부분 공간. 그래서 부분 공간의 의미는 부분 집합이면서 벡터 공간이 된다는 거죠. 그 벡터 공간의 8가지 조건과 닫혀 있다라는 거, 그 안에 다시 들어간다는 걸 다 체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체크할 건 딱 3가지라고 했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뭐였는지. 공집합이 아니고 벡터끼리 더해도 다시 그 안에 들어가 있고 스칼라베도 다시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였고요. 자, 또 한 가지 중요한 거 배웠죠. 부분 공간 중에서 몇 개 벡터가 주어지면 그걸로 스팬, 그 모든 1차 결합을 다 모아주는 거죠. 모든 1차 결합을 다 모아서 그걸로 생성하는 공간을 만들었고요. 이걸 봐서 어떤 행렬이 주어지면 행렬을 이렇게 행으로 잘라서 만드는 행공간, 세로로 열로 잘라 만드는 열공간을 생각할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 3.3절로 우리가 넘어와서 우리 기저라는 걸 봤었는데, 기저는 2가지 중요한 게 있죠. 2가지 중요한 성질이 합쳐진 겁니다. 1차 독립, 그리고 생성한다는 거죠. 그리고 고정된 기저에 의해서 다른 벡터들을 표현할 수가 있죠. 유일하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것들을 좌표라고 합니다. 그 스칼라들을 세로 써준다고 했죠. 이렇게. 이거를 그 벡터의 좌표라고 합니다. 그리고 1차 독립인 것 또는 기저인 것 판별하기 위해서는 행렬식을 이용하면 쉽게 알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차원으로 와서요. 차원이라고 우리가 많이 그전부터 부르는 3차원, 4차원 불렀던 건데, 차원은 바로 뭐냐? 별게 아니죠. 벡터 공간에 기저가 있고 반드시 그 기저의 개수를 바로 우리 뭐라 부르냐면 바로 차원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예, 그래서 상당히 오랜 수업 그 동영상이었는데 잘 보고 여러분들 중요한 파트니까 한번 이해를 하도록 하시고요. 목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